전북군 공항이 정부의 공항 계획에 포함돼 빠르면 2023년 취항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전북군 공항 건설의 향후 일정과 과제 짚어봅니다. 인사 불이익으로 인한 정신질환은 산재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회사의 인사권 남용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도교육청이 추경 예산안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정부 지원 없이 도교육청의 편성 방침도 없어 올해도 파행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북권 공항이 가시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정부의 공항 건설 계획에 새만금 공항을 포함시켰는데요. 빠르면 2023년쯤 취항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2020년까지의 공항 계획인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계획에 새만금 국제공항을 최종 포함시켰습니다. 새만금 공항은 충남 서산 민간공항과 백령도 소형공항 개발 계획과 함께 포함됐습니다. 새만금이 개발될 때 거기에 들어오는 어떤 개발 수요에 의한 유발되는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는 거죠. 정부는 중국 관광객 유입 등으로 항공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국내 공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올 하반기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 2019년까지 기본 계획과 실시 설계가 이루어집니다. 사전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2020년에는 공항 건설에 착수해 빠르면 2023년 공식 취항도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요와 입지는 물론 공항의 규모와 사업 시기를 정하는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가 가장 중요합니다. 소음이라든가 그런 문제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새만금 지역 내에서도 과연 어디로 할 것인가 그런 문제는 아까 말씀 타당성 조사에서 새만금 공항의 정부 계획 반영은 도와 정치권이 뭉쳐 이뤄낸 성과로 지역 발전의 기폭제 역할은 물론 세계 잼버리 대회 유치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이 새만금 국제공항은 당장 올 하반기부터 개발 절차가 시작됩니다. 다만 위치를 어디로 할 것인지 등 몇 가지 문제가 아직 남아 있어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차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당장 다음 달부터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시작해 항공 수요와 공항의 입지, 그리고 공항의 규모와 사업 시기를 정합니다. 항공 수요는 전라북도 자체 용역 결과 2025년을 기준으로 165만 명, 정부 용역에서는 145만 명으로 충분한 것으로 이미 분석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공항 입지를 놓고는 논란이 무성합니다. 군산 미 공군의 활주로나 비행 작전 구역과 겹치지 않아야 하는 부분이 있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위치를 어떻게 정할지가 문제입니다. 또한 군산시와 김제시 모두 적지임을 주장하고 있어 지역 갈등을 극복하고 최적지를 찾아내야 하는 과제도 있습니다. 절차적 기준은 분명히 객관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결정이 되면 그 결정을 따라야 된다. 공항 건설비도 관건입니다. 이번 정부 계획에 포함된 제주 2공항의 경우 총 건설 비용이 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지만 새만금 공항의 경우 새만금 내부로 위치가 결정될 경우 건설비를 대폭 낮출 수 있을 전망입니다. 정부가 5차 공항 개발 계획에 새만금을 포함시킨 것은 중국 관광객과 기업 유치 등 대중국 교두보 확보와 무관치 않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새만금이 갖는 동북아 경제 거점, 허브로서의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새만금의 국제항공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향후 중국과의 관계가 얼마나 개선될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도교육청의 올해 1차 추경 예산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전북교육청이 제1회 추경으로 본 예산보다 883억 원이 늘어난 2조 1,175억 원의 예산안을 제출한 가운데 올해 필요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813억 원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예산안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보통교부금은 세수 감소로 지난해보다 26억 원이 줄었고
전북과학교육원 신축 이전비 65억 원이 특별교부금으로 편성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총선 이후 처음으로 전북을 비공식 방문했습니다. 문 전 대표는 어제 같은 당 소속인 김승수 전주시장을 예방하고 전주 신흥구와 전읍의 한 복지시설 등을 방문했으며 한옥마을에서 1박을 한 뒤 오늘 새만금과 익산 원불교당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측근들은 이번 방문은 총선 기간 맺은 인연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개인적인 방문으로 정치적인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인사 불이익에 따른 정신질환이 산재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무직을 현장 기술직으로 발령한 사례인데 법원은 인사권이 정당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봤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지난 2009년 KT에서 근무하던 원모 씨는 현장 기술직으로 인사 발령을 받았습니다. 20년간 사무직으로 일하던 원 씨에게 현장 기술직은 경험한 적도 배운 적도 없던 생소한 업무였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원 씨는 적응장애라는 정신질환을 앓게 됐습니다. 절벽이나 이런 데를 보게 되면 뛰어내리고 싶다는 생각도 자주 일게 되고 여기까지 인간이 모멸적으로 견뎌내고 살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원 씨는 법정 다툼 끝에 사무직으로 복귀했지만 회사는 이듬해 인사고과에서 최하점을 주고 급기야 해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원 씨가 다시 법원에서 승소한 뒤 복직하자 회사는 연고가 없는 포항으로 전보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계속 병원 신세를 지던 원 씨가 산재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원 씨의 정신질환이 보직이 변경된 지난 2009년에 발병했고 회사와 소송을 벌이면서 증상이 이어졌다며 이는 업무상 재해라고 판정했습니다. 법률적 쟁송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받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원고에게 적응장애가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노동계는 근로자를 이윤의 대상으로 보고 길들이려는 기업의 시각이 문제라고 꼬집습니다. 재해를 입어도 소송에 대한 부담으로 제대로 보상도 못 받고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부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한편 원 씨가 소송에 앞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산재 신청에 대해 공단 측은 개인적인 성향 탓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도내 모 택시회사 대표 75살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2년 4월분 임금으로 당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인 4,580원의 절반 정도 수준인 시간당 2,458원을 지급하는 등 지난해까지 근로자 6명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김승수 전주시장과 전주 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시장과 국회의원이 각각 더민주와 국민의당, 새누리당으로 갈라진 상황이어서 시정 운영에 어떤 변화가 일지 관심입니다. 어제 있었던 만남과 오간 대화 내용을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이 20대 총선 전주 지역 당선인 3명을 시청으로 초청했습니다. 김 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지만 새로운 당선인 3명은 국민의당과 새누리당 소속, 3명 모두 더민주 소속이었던 19대와는 확연히 달라진 정치적 모양새지만 지역 현안이나 지역 발전에 대한 생각에 의견차는 없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전주시 역사상 가장 정치권과 행정이 단결해서 김 시장의 협조 요청에 당선인들도 긍정적으로 답변했습니다. 한옥마을로 상징되는 관광산업과 주요 사업에 대한 구상을 드러내며 전주시와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의 큰 복판이 종합경기장 부지인데 전라도 밀레니엄 파크 특별법 뭐 이런 걸 한번 좀 구상해보면 어떤가. 역량을 또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이런 기회이기 때문에 큰 차원의 프로젝트 또 장기 플랜. 여수 야대 국면 속에 당선된 새누리당 정운천 당선인은 호남 내 여당 의원 역할론을 부각했습니다. 전주 시민들이 새누리당 좋아서 저 찍어준 거 절대 아닙니다. 오로지 낙후된 전북, 전주 한번 살려보라고.
전주시와 당선인들은 6월 국회 개원 이후에는 실무진 접촉을 정량화해 주요 사업에 대한 중앙부처 지원을 이끌어내는데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옥정호의 개발과 보존을 둘러싼 정읍시와 임실군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임실 옥정호 상생발전협의회는 어제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옥정호 수상 레포츠 단지는 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니라며 정읍의 양보로 보호구역이 해제됐다는 건 역시 허위사실이라며 법정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지난주 정읍 장학수도 의원은 정읍 시민의 식수원인 옥정호에 임실군이 수상 레포츠 센터를 협의 없이 추진해왔다며 상수원 보호구역 재지정을 요구했습니다. 멸종 위기 식물인 매화마름과 물고사리가 군락으로 서식하는 것이 군산에서 확인됐습니다. 전북 녹색연합은 군산 성상면의 4만 제곱미터 논습지에서 멸종위기 2급 식물인 매화마름과 물고사리가 고루 서식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색연합은 매화마름과 물고사리가 함께 발견된 것은 국내에서 유일하며 생태 관광적 보호 가치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식중독 의심 환자가 발생한 익산 모 초등학교에서 급식이 재개됐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식중독 의심 환자 6명이 발생한 익산 모 초등학교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검체용으로 남겨놓은 보존식과 마시는 물, 식당 기구 등에서는 식중독 관련 균이 발견되지 않아 어제부터 급식을 다시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환자 3명의 가건물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돼 이달 말까지 역학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배달 전문 음식점의 위생 상태에 대한 특별 점검이 실시됩니다. 전주시는 최근 배달 앱과 광고 등을 통해 배달 음식 주문이 늘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조리 과정과 종사자 위생 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해 특별 위생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점검에서는 조리장과 원료 보관 창고, 조리기구와 양념 용기의 청결 상태 등을 확인하고 중대 위반 시 행정 처분할 예정입니다. 네, 전주시내 교통 상황 흐름 보겠습니다. 네, 백제도교에서 종합경기장 방향인데요. 새벽부터 내린 비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빗방울은 굵지 않아서 교통 흐름에는 지장을 주지 않는 모습이죠. 출근길 앞두고 차량 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차량 거리 넉넉한 상태에서 흐름 원활한 상태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장 사거리에서 전주역까지 평균 시속 40km, 반대 방향 37km 기록하고 있네요. 지금까지 이 시각 전주 시내 상황이었습니다. 남원시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0년까지 19억 원을 지원합니다. 또 지난 6일부터 사흘간 군산에서 펼쳐진 근대 골목길 페스티벌에 10여만 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그 밖에 시군 소식 이흥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원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5년간 24억 원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부터 2020년까지 19억 원을 들여 노후된 산업단지 SOC 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또한 기업과 상생하는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기업 후견 인재를 비롯해 기업 소통 간담회, 애향 장려금 지급, 그리고 국내외 박람회 참가를 지원하게 됩니다. 남원이 기업하기 정말 좋은 고장이다. 이런 것이 남원 시민, 남원 공무원들한테 같이 정착될 때까지 우리가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군산시가 다시 찾고 싶은 시간 여행도시 조성을 위해 기획한 근대 골목길 페스티벌에 10여만 명이 참가해 군산 관광의 새로운 컨텐츠 발굴이라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신흥동 일본식 가옥과 동국서를 배경으로 아픔과 회복이라는 내용과 관련된 다양한 컨텐츠가 펼쳐졌으며 일제시대와 관련된 상황극도 공연됐습니다. 완주군의 자매 결연 도시인 중국 강수성 회안시 경제우호교류 대표단이 완주군을 방문해 경제교류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후이지에 있는 시장을 단장으로 한 회안시 대표단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관과 주식회사 대주코레스 등 관내 기업체를 방문해 상호 관심사를 협의했습니다. 고창군 심원면 두어마을이
해양수산부의 6차 산업화 시범사업에 선정돼 3년간 15억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투어 마을은 람사르 갯벌센터가 있는 곳으로 갯벌 체험장과 로컬푸드 식당 그리고 특산물을 활용한 가공 공장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MC 뉴스 이영래입니다. 전주시가 자격요건과 제출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면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률이 크게 올랐습니다. 전주시는 올해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추진하면서 거주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았고 증빙 서류 없이 신청서 한 장만 제출하게 한 결과 대상자 2,497명 가운데 43%가 이자 지원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시가 여성가족 친화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청사진을 구체화했습니다. 익산시는 가족 역량 강화를 위한 가족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과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을 마련하고 기존 55개 사업 실행과 함께 실무단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익산시는 지난 2009년 3월 전국 최초로 여성 친화도시 지정을 받아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정신병원 입원자 10명 중 7명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 입원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춘진 의원은 지난 2014년 전북에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 2,700여 명 가운데 72%인 1,900여 명이 자의가 아닌 가족 등 보호자에 의해 강제로 입원해 범죄 악용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북 지역의 강제 입원율은 충남, 광주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높았습니다. 구급대원이 환자나 환자 가족에게 폭행을 당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지난달 28일 만취 상태로 전주의 한 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뒤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욕설을 한 혐의로 46살 이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최근 5년간 도내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해 형사 입건된 경우는 16건에 이르며 이 가운데 60%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프랑스 베르사유 바르크 음악센터 합창단의 내한 공연이 내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있습니다. 아시아나 국제단편영화제 순회상영회가 오늘부터 나흘간 익산 공공영상미디어센터에서 열립니다. 황상우의 12번째 개인전이 오늘부터 교동아트미술관에 마련됩니다. 한국과 일본의 대표 아동문학가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전북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전북문화관광재단은 모레까지 전북예술회관에서 안도현 시인의 동시집에 수록된 사파 200여 점을 전시합니다. 2016 전주시 그랜드 취업박람회가 모레 전주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장애인들의 화합 한마당 잔치인 전라북도 장애인 체육대회가 내일부터 이틀간 군산 월명체육관 등지에서 치러집니다. 전주시 열린 시민강좌가 오늘 하늘을 움직이는 이순신의 진심전력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남원시는 오늘 노인복지관에서 제1회 시니어 춘향 선발대회를 개최합니다. 전주 세계소리축제 조직위원회가 자원활동가 소리천사를 내일까지 신청 접수 받습니다. 오늘 전라북도 지역 날씨입니다. 오늘은 흐리고 비가 오다가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5에서 10mm이며 오늘 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17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